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주 해암사지 출토 유물 중 대표 유물인 청동금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역사는 소리를 타고 해암사지 청동금탁 활동지와 그리고 두 가지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동금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청동금탁을 살펴보러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청동금탁은 1394년 6월 태조 이성계와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왕세자 등의 발언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2000년 보광전 북동모서리와 북서모서리 외곽 1m 지점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금탁의 규모는 높이 31.7cm, 지름 30.7cm에 달하며 몸체 윗부분이 일부 깨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형태가 잘 남아 있습니다. 청동금탁의 특징은 종 표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 과거 해암사와 왕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동금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활동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소리를 타고 딜리버리 구성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는 소리를 타고 해암사지 청동금탁 활동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스피커 만들기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종 도어벨 만들기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특별전시 온돌전시에서 볼 수 있는 AR 증강현실 활동지가 들어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리플렛이 들어있습니다.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매직이나 네임펜 등 채색 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순당의 북쪽과 남쪽에는 넘어가는 고개라는 뜻으로 아궁이에서 생성된 열기가 구들로 들어가게 하는 자리입니다. 넓게 퍼지게 하는 아랫목 근처입니다.
활동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박물관 소개가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은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회암사는 왕실의 후원을 받은 고려 말 조선 초 최대 왕실 사찰이었던 곳으로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2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왕실에서만 사용되었던 용, 봉황무늬 기와류와 왕이 사용한 도자기 등 왕실과 관련된 유물과 불교 문화를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간단히 만나보았던 청동금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두 번째 페이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탁은 풍탁이라고도 하는데 건물 추녀 끝에 매다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풍경과 같은 형태입니다.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공예품으로 풍탁의 방울에는 주로 물고기 모양의 얇은 금속판을 매달아두며 지금도 절에 가면 건물 처마 끝에 매달린 풍탁을 볼 수 있습니다. 활동지에 표충사 3층 석탑 사진을 보면 탑에도 풍탁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암사지에서 발견된 청동금탁은 몸체에 금탁이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어 청동으로 만든 금탁, 즉 청동금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물고기 모양 대신 구름 모양의 금속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청동금탁은 2000년 발굴조사 당시 회암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보광전이 있던 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청동금탁은 발굴 당시 활동지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깨진 상태로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복원된 모습으로 전시실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래에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도 청동금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그림에 보면 청동금탁 그림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자가 그려져 있죠. 우리 청동금탁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청동금탁 몸체의 크기는 가로 30.7cm 그리고 세로 22.6cm로 앞에서 다양하게 살펴보았던 일반 풍탁들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체 아래에 달려있던 운판까지 합치면 길이는 총 32.6cm가 됩니다. 현재 전시실에는 금탁의 몸체만 전시되고 있고 운판은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판은 활동지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생김새를 한번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청동금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몸체에 쓰여져 있는 글씨 때문입니다. 몸체에 특별한 내용이 담긴 15자의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가 어떤 글씨가 적혀 있는지 다음 장에서 우리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활동지에 그려진 청동금탁의 글자를 따라 써보고 색연필이나 물감을 이용해서 청동금탁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로 길게 달려있는 청동금탁의 운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운판은 친구들이 떼어내서 책갈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청동금탁을 꾸며보았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청동금탁에 새겨져 있는 글씨의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청동금탁을 꾸밀 때 쓰여져 있던 15개의 글자를 기억하시나요? 청동금탁에는 이 15개의 글자 외에 반대편에는 134개의 글자가 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9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금속이나 돌, 그릇에 새겨놓은 글자를 우리는 명문이라고 합니다. 청동금탁의 명문은 발원자, 발원문, 공덕주와 시주 명단으로 총 3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적혀 있습니다. 먼저 발원자는 소원을 담아 이 청동금탁이 만들어지는데 후원을 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왕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왕실과 과거 회암사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청동금탁 몸체 윗부분에 적힌 15개의 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세자, 왕현비, 조선국왕, 그리고 왕사묘엄 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국왕은 조선의 왕으로 바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왕사묘엄 존자는 태조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를 뜻합니다. 청동금탁의 명문을 살펴보면 당시 회암사의 주지스님이었던 무학대사에게 태조 이성계 그리고 왕비와 세자가 함께 청동금탁을 만들게 시켰다는 내용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왜 이 청동금탁을 만들게 했을까요? 그 내용을 바로 발원문이라고 하는데요. 134개의 글자가 적혀 있는데 바로 이 134개의 글자가 발원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1394년 6월에 천보산 회암사 보광전 4개의 모퉁이에 금탁을 만들어 달아 나라와 백성의 편안함, 안위를 바라는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적은 것인데요. 이렇게 내가 소원하는 마음을 적은 글을 우리는 발원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의 왕과 왕실 가족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청동금탁을 만들어 회암사 보광전에 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도 조선시대로 돌아가 왕실 사찰인 회암사에 나의 소원을 담은 선물을 보낸다고 상상해보고 활동지 미션 딸랑딸랑의 어떤 물건과 그 물건에 어떤 소원을 담을지 적어보도록 할까요? 미션 딸랑딸랑을 살펴보면 3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선으로만 그려져 있어 어떤 물건인지 또는 어떤 유물인지 잘 모르겠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던 그 주인공인 청동금탁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양주 회암사지에 남아있는 회암사지 부도탑이고요. 세 번째는 도자기로 만들어진 백자 동자상입니다. 이 3개의 대표 유물에 친구들이 위에 적었던 소원을 발원문 형태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청동금탁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2가지 체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실에서 활동지를 잘 풀이해 보았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드 스피커 만들기입니다. 자, 제품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 판재 총 5장이 들어있고요.
5장이 들어있습니다. 목심이 들어있고 일회용 장갑, 그리고 고무줄과 본드, 그 다음에 물 약병이 들어있고요. 바니쉬입니다. 300천, 그 다음에 거친 면을 다듬는 사포가 있습니다. 이 우드 스피커의 특징은 이렇게 해암사지 청동금탕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무 부속을 다 분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 모든 걸 분리를 해준 다음에 이 순서는 조립 방법을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친 면을 이 사포로 이용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사포를 조금 접어서 봤을 때 거칠 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포로 긁어줍니다. 거친 면을 다 다듬어 줬으면 방향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 1번 부속이 가장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장 마지막 뒷부분에 뒤에를 보면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나만의 문양이나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되었으면 지금부터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나무 부속을 바닥에 두고 본드를 이용해서 이 목심 홈에다가 본드를 발라줍니다. 조금만 발라주세요. 그다음에 요 2개의 목심 꽂아줍니다. 본드를 바른 데에다가 이렇게 본드가 넘쳤을 경우에는 닦아주세요. 물티슈로. 생각보다 더 세게 꾹 누르셔야 돼요. 꽂아주신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이렇게 뒷면에 본드를 고르게 바른 뒤에 조립을 해주세요. 2번이 있고요. 뒤에 본드를 바르겠습니다. 면봉을 사용해서 고르게 발라주세요. 자, 3번은 이 페인 부분이 뒤로 가게끔 본드를 발라주세요. 그래야 핸드폰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생깁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연필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생기기 때문에 4번은 여기 평평한 면이 뒷면입니다.
이거는 이쪽이 뒷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면봉으로 좀 새어나온 본드들을 닦아줍니다. 닦으실 때는 물티슈랑 물티슈에 있는 물기를 사용하셔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무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고정시켜서 본드를 굳혀주세요. 고정을 시켜둔 뒤에 잠시 기다려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음 체험인 종 도어벨 만들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도어벨 구성품은 이렇게 겉면이 있고요. 전통 문양 장식이 있습니다. 해암사지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에 새겨진 여러 문양들을 모티브를 딴 장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를 달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이 종 모양 도어벨에 나만의 소원이나 아니면 예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는 도구는 네임펜과 매직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여기에 소원을 먼저 적어볼게요.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소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는 예쁘게 친구들이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전통 문양 나무 영락 장식도 꾸며줄게요. 색칠을 다 했으면은 이제 이 배를 달아줄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암사지 청동국탁을 또 그려줬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끈은 총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매달 거, 벽에다가 매달 거라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 끈은 선생님이 보내줬지만 다른 끈으로 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다른 끈을 사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듭을 달아주시고요. 자, 소리가 딸랑딸랑 울릴 수 있도록 끈이 풀리지 않도록 잘 통과시켜서 하나씩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끈 부분은 안쪽으로 잘라줘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끝에는 나중에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달 때는 이 장식을 같이 껴줄게요. 그래야 부딪혔을 때 딸랑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도어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만들던 스피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본드가 아무리 다 붙어 있긴 하지만 일부러 잡아 뜯거나 좀 위험하게 다루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고무줄을 다 뺀 뒤에 사포로 다시 한번 면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듬어 주세요. 바니쉬를 이 천에다가 묻힌 다음에 한 번씩 정리해 줄 겁니다. 이때는 비닐 장갑을 껴주세요. 이 바니쉬를 천에다가 묻힌 뒤에 표면을 다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안쪽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바니쉬를 다 바른 스피커는 1시간 정도 바짝 말린 뒤에 사포로 문질러서 질감을 살리거나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서 표면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암사지 청동금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종과 관련된 2가지 체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청동금탁을 친구들이 실제로 해암사지 박물관에 와서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